까이. 오늘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던 질문에 관해서 토크를 해볼게요. 피규어 사업을 시작을 해보고 싶다고, 비전이 어떤지,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저한테도 피규어 사업을 해볼 생각이 있냐는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냐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 역시 절대로 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피규어 사업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피규어 사업이라는 건 포괄적인 거,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장사, 즉 여러 브랜드를 띄워와서 도매나 소매로 파는 유통업 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조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국내에서 피규어로 제조를 하시는 사업체 사장님들은 대단히 존경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항무지에서 개척을 하시는 거와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피규어 유통 쪽에 관련된 사업자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추후에 피규어 샵들을 본격적으로 까는 영상을 만들겠지만 사업자나 직원들이 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샵에서 일을 하면서 직접 보고 느꼈던 점들을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점 오해하지 마시고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 장사나 카페 등 식재료가 소비되는 사업보다 옷 장사나 신발, 오늘 이야기하는 피규어 같이 물건을 거래하는 사업이 더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음식 장사는 스스로 위기감과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음식을 팔지 못하게 되면 식재료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서 어떻게든 빨리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돼요. 반면 피규어는 이게 썩거나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보관에 있어서 신경만 쓴다면 반영구적인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점이 재고 관리에 있어서는 음식점보다 수월하지만 안도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나태해진다는 겁니다. 모든 물질을 다루는 사업이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즐겨 먹는 치킨집도 발주라는 행위를 하거든요. 어떤 메뉴가 잘 팔릴지 예측을 해서 그만한 수량을 드리는 걸 말합니다. 장사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발주를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게 피규어 사업이에요. 변수가 엄청 많거든. 트렌드도 너무 빨리 바뀌고요. 자, 치킨집에서는 아무리 인기 있는 메뉴가 잘 팔리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원자재를 발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유통기한 때문이에요. 내가 이거를 일정 시간 안에 팔지 못하면 전부 버려야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위기감이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으로 이어진다거나 다른 긴장감으로 발주를 신중하게 하게 되죠. 자, 피규어는 그럼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발주를 10개를 했는데 5개를 팔고 5개가 남았어. 다음 발주를 10개를 했는데 4개를 팔고 6개가 남았어요. 그 다음 발주 때 1개를 팔고 9개가 남았어. 물론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재고만 20개가 생긴 거예요. 어차피 없어지지 않았어요. 팔면 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도 될까? 20개가 쌓이고 또 고민하는 동안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재고 관리가 피규어 사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피규어계가 아닌 다른 쪽을 한번 볼까요? 나이키 매장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장사가 잘 되는 홍대 나이키 아실 거예요. 신발도 피규어처럼 없어지는 가치는 아니죠. 자, 이 나이키 홍대점을 오늘 놀러 갔다가 매장을 쭉 둘러본 후에 1년 후에 똑같이 그 자리로 놀러 가본다 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1년 전에 봤던 남아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일부는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가게 들의 대부분은 안 팔린 물건들은 상설 할인 등으로 빼버려서 재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식 매장은 새로 나온 신상 상품들이 로테이션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거든요. 나쁘게 말을 하면 짬 처리된 게 상설 할인 매장으로 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규어 가게는 오늘 내가 본 물건이 1년 후에 가서 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겠어요? 피규어계는 상설 할인 매장 같은 것도 없고 결론
결정적으로 사업주가 발주에 실패를 한 겁니다. 대중적이지가 않은 취미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른 정확한 발주에 예측이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이 좁은 바닥에 똑같은 물건을 발주를 하는 경쟁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안전빵으로 발주를 한다 치더라도 발주를 하는 매 순간순간이 도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박사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사기 도박 말고요. 자, 뭐 그나마 귀여운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 제1복권을 예로 들어볼게요. 뽑기를 했는데 딱 한 번으로 좋은 거를 뽑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그만하고 치고 빠져야지 이득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나왔네. 더 해볼까? 과연 다음번에도 잘 나올까요? 피규어 업계에서 발주라는 게 이런 느낌이야. 좋은 발주를 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자꾸 도박 발주로 인한 재고 암덩어리가 계속 쌓여간다는 겁니다. 성공한 발주가 있지만 실패한 발주가 가랑비에 옷이 서서히 젖어가듯이 공간을 채워가요.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저 물건 아직 가치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한 자리를 꾸준히 지켜오고 안 팔린 물건인데 과연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을 작게 시작하더라도 자꾸 재고가 쌓여가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해집니다. 사업장을 확장하게 돼요. 명목이 좋게 2호점, 3호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는 있지만 재고를 둘 곳이 없어서 더 팔아먹을 기회도 엿볼 겸 공간을 늘린 것 뿐입니다.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서 쓰죠. 필요한 만큼. 그런데 피규어 사업은 너무나 쓸데없이 모든 집안에 있는 다라이와 양동이들을 총동원해서 물을 채워놓은 방하고 똑같아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작게 하다가 망하는 건 어떻게든 수습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점점 덩치가 커진다면 이제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온다. 그때는 수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피규어 사업을 하시겠다면 전 말리지 않을게요. 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하고는 정반대로 현역에서 피규어 사업을 굴리고 계시는 사장님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본다고 쳐볼게요. 저 피규어 사업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모든 사장님들이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중에서 내가 도와주겠다, 물건을 받아가라, 이렇게 리액션을 취하시는 사장님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진짜로 도와주고 싶은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너무 순진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토크를 할 테지만 국내에서는 반프레스토 경품 같은 경우는 D사라는 중상견 기업이 잡고 있어요. 자, 제가 빨간 고양이 금고양이 스티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 중에서 빨간 고양이 스티커를 정식으로 수입을 해오는 회사란 말이에요. 자, 저는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 기존의 홍콩판이나 내수판으로도 충분히 소비자들이 사이클을 돌리고 있던 국내 시장에 정식으로 D사가 반다이와 계약을 하고 왜 빨간 고양이 상품을 들여왔는지 정확한 의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의 상생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게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2022년 국내 반다이 경품 시장이 돌아가는 걸 보면 경품 시장이 아예 3, 4년 전보다 붕괴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품 시장은 어느 정도 물건들의 시세가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요보다 많이 풀려버린 물량으로 인해서 일반 경품 중에 시세를 유지하는 상품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소비자들 입장에서 물건을 구하기는 더 쉬워졌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 한 거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밑에서 물건을 받는 중소업체들이 이 일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영향을 받냐? 피라미드 아시죠? 어느 물류업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총판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한 특정 브랜드의 물건을 전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총판에서는 물건을 공급해서 중간에 뿌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제일로 많이 물건을 뿌린 사람이지만 직접적인 물건은 소매 판매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 시장은 제일 위에서 물건을 뿌린 사람도 최저가로 소매로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되나요?
제일 위에 최강자가 정해놓은 가격을 기준으로 2인자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피 튀기는 혈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2인자는 최강자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의도를 하고 이런 형태로 사업을 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는 1인자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망한다는 거. 사실 저는 국내 피규어업계는 총판이란 타이틀이 겉만 번지르르하지 실상은 재고를 떠안는 감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재고를 소비자들한테만 판매를 하는 걸로는 사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아주 많이 지속적으로 뜰어서 이익을 남겨줄 수 있는 루트를 뜰어야 돼요. 가장 위에 최강자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도와주겠다, 나한테 물건 받아가라, 이 속내를 해석하면 나한테 물건을 받아가서 내 사업을 좀 서브해라 이거예요. 뭐 다르고 다르다고요. 사업자들은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기브 앤 테이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도와준다는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흔들어서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가 가져갈 이득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이미 두들기고 있어요.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반대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도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해보신다면 그분께 도움을 요청한 건 뭔가 받아먹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찔러보신 거잖아요. 한 번은 아는 업체 사장님께서 저를 통해서 피규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사람에게 연결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까까님이 저를 연결시켜주면 까까님에게 큰 이득이에요. 큰 사업을 연결시켜줬다는 좋은 이미지가 되잖아요. 참 말이 좋죠. 아 그런가요? 하고 저는 얼버무리고 연결은 해주지 않았는데 저도 그 당시에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었지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에게 그렇게 이득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사람 함부로 소개해주지도 소개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영화 타짜의 편경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원칙, 이 바닥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어. 지금 당장이야 희망적인 미래를 같이 꿈꾸는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지만 먼 훗날에는 죽고 못 죽이는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와 사기꾼은 정말 한 끗 차이더라고요. 마지막 원칙, 이 바닥엔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의 의도가 순수하다고 해서 사업의 현실까지도 순수하지는 않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지식이 베스트고 옳은 거라는 착각의 실수를 가끔 합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피규어 취미였기 때문에 일도 그만한 시너지를 내줄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는 건 참 좋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업이나 일을 선택할 때 자신이 좋아서 선택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살아야 하니까, 돈이 있어야 하니까 마지못해 선택한 일을 잡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저조차도 그러고요. 근데 이 피규어 쪽 사업이 조금 특이한 게 피규어 취미를 하시다가 너무 좋고 즐거우니까 넘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나만 그러겠냐고. 제가 아시는 분들만 봐도 보통 수집하시다가 넘어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피규어를 좋아하고 수집을 했으니까 내가 누구보다 고객 마음을 잘 알 것이고 케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자기 철학에 갇혀 있어. 우리 골목 식당에 보면 정말 화병 나는 그런 바람 일으키는 사장님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전 우리나라 피규어계에도 장사를 하지 말아야 할 사장님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해요. 손님이 들어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컴퓨터만 그냥 쳐다보고 사갈 테면 사가라, 이런 태도의 사장님들도 많고요. 조금 친하다고 생각해서 팔아주려고 했더니 이거는 아직 프리미엄이 붙지 않아서 나중에 오르면 팔 겁니다,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닌가요 정말? 사재기를 해놨다가 물론 팔 수도 있겠지만 저런 말을 손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놓고 한다는 게 자기 신념의 오만에 빠져 있는 거죠. 분명 저 사장님들도 취미할 때는 저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끼어드니까 이상하게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피규어 사업을 피규어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내 사업장에 찾아와 주는 손님들도 그만큼 좋아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을 테니까 진심을 보여주는 태도로 장사에 임해야 한다. 장사하다가 목 씌워본 적 있으세요? 15,000원짜리 경품 하나를 팔더라도 30분 동안 아가리를 털 수 있는 정성을 보여줘야지. 그런데 지금 업계에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한계는 뚜렷하고요. 덕심들은 있는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한 이야기는 피규어 사업하고 계시는 사장님들께서 듣기에 되게 불편한 주제이실 거예요. 예민한 주제고요. 하지만 사업자분들 뿐만 아니라 이 바닥에서 조금 유명하신 리셀러 분들한테 장사 진짜 잘하시는 것 같다, 혹시 정식으로 사업체를 굴리실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새는 대부분 안 한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을 리셀러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제를 유튜브로 하려고 제가 처음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피규어 사업을 안 하시던 분께서 나중에 이런 주제로 꼭 유튜브에 다뤄보고 싶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피규어 사업을 하고 계세요. 앞서 이야기한 리스크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업에 비전이 있다 생각해서 뛰어드신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말릴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에 제가 서울에서 본 리셀샵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업계에서 일을 해보기도 했고 막연하게 내가 좋아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콩깍지가 벗겨진다고 해야 하나? 환상이나 이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셔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는 이 바닥의 현실이 내가 취미를 좋아했던 것만큼 스윗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주제의 이야기는 오늘 거를 포함해서 3부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였습니다. 또 만나요. 까바!